이번 사계에서 8기 영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영수가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세요. 근데 빵빵 터지면서 극 중에 이 장면은 아주 재밌게 살아납니다. 여자 3호가 눈에 밟힌다 해놓고는 또 여자 2호랑 잘 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가벼운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온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8기 영수의 핵심인 그가 호감을 얻는 방식이 동시에 비호감을 얻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번 사계의 영수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3호가 눈에 밟힌다. 자, 이러다가 그걸 옆에서 놓치지 않고 이제 2호가 이제 대화를 거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대화를 합니다. 보통은 웬만하면 저는 3호한테 이제 대화를 걸겠다. 보통 자기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에게 대화를 거는데요. 또 밖에 나가고는 막상 얘기하는 내용은 완전 달라요. 아, 벤치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다. 첫인상은 너였다. 거의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영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는 방식이 곧 누군가에게 비호감을 얻는 방식이고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어요. 굉장히 그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자, 모두가 약간 내향인처럼 좀 조용한 그 분위기에서 영수님 혼자서 이제 업돼가지고 엄청나게 좌중에 분위기를 사로잡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이제 함께 이제 들뜨게 하고 이제 빵빵 터지게 만듭니다. 그거는 영수님의 밝은 면이에요. 근데 그 밝은 면은 동시에 어두운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영수님의 그런 가볍게 말하거나 유쾌하게 말하는 그 부분과 무례한 부분이 지금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의 선이 되게 애매해요. 이 사이의 선을 영수님이 딱 그어주고 아, 여기까지는 이제 유쾌하겠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걸 딱 구분을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님은 그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난 사례가 여자 5호와 이제 영수님의 대화 장면이죠. 누가 봤을 땐 상당히 저는 좀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도 밑에 자막이 그렇게 나오죠. 마음에 들거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었냐? 근데 왜 안 나왔냐? 그래서 밑에 자막이 그렇게 뜨고 실제로도 오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무례한 질문은 처음이야. 물론 그것이 영수라는 캐릭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도 약간 유들유들하게 다들 넘어가요. 아,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버린 건가 동시에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다른 연프인 돌싱의 모쏠에서 조지씨가 막 역사 얘기하고 막 굉장히 함부로 해도 다들 이제 빵빵 터지면서 여자를 나쁘지 않게 보고 우리 순무씨랑 잘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말 되게 함부로 하네? 실제로도 여자 2호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은 조금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눈에 밟혔다는 그 여자 3호 가방도 막 안 들어주고 캐리어도 안 들어주고, 동시에 여자 2호는 그런 빵빵 터지고 유머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하겠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겜기의 우리 미킴 씨나 아니면 28기 순자처럼 나는 재밌는데 상대방은 되게 불쾌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8기 영수는 그것을 필터링 하지 않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호감이라든가 유쾌함이라든가 즐거움이기도 해요. 가벼움이기도 해. 딜레마예요.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은 그만큼 화력이 안 나와. 인지를 안 해야 화력이 나와. 근데 인지 안 하고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 나가다가 한 번의 말실수로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8기 순자나 미킴 사례처럼 결국 서로 장난이야 하면서 말을 툭툭툭 주고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데미지가 쌓여서 이 봉방기 중 이제 상철 씨가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처럼 정도껏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절해라라고 할 수가 없어. 조절해라 하는 순간 영수가 아니게 돼요. 근데 조절 안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계를 이제 견인하는 빌런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2호 등 다른 분들과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후부터라도 영수님이 조금씩 그걸 이제 제어하면서 말을 조금씩 구부려야 되는데, 조금씩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그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봤을 때는 그 여자 5랑 데이트했던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어때? 이게 나야! 라는 느낌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태도 이면에는 약간 자기 안에 있는 그 흥에 맞춰서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여자 3호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자기 안에 순간 어떤 감정이 들고 여자 3호 괜찮네? 눈에 밟히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 장면으로 바뀌게 되고 여자 2호랑 또 잘 되고, 즉 본인을 추동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이끌어 나가는 그 동기라든가 원동력이라든가 그 양식이 재밌게 툭툭 치는 그 성향이 아이덴티티까지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재밌었고 호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바로 그 방식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자 사모님도 방송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눈에 밟혔다며 그러면 실제로 나를 이제 그 대접을 해준 거야?
아니면 그냥 자기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끌어오르면 휙 갔다가 또다시 감정이 이제 내려가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휙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자 이혼인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나에게 직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지만 또 언제 다른 사람한테 파르르 하고 날아가 볼지 모른단 말이죠. 즉 계속해서 영수님은 자기가 생각해왔던 난 이런 사람이라고 했던 것들이 연애를 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연애를 방해하는 병주고 약주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 영상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번 화 때 영수님께 말에 대해서 제 의견의 연장선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딜레마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은 이제 불쾌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여자 5호와의 그 데이트 장면에서 말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 선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정말로 본인의 떼어놓을 수가 없는 아이덴티티인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굳어져 버린 건지 때로는 사람의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은 한때 과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영수님의 본질인지 아니면 본질이라고 믿어왔던 역시나 이것 또한 변화할 수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제의 어떤 묘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한결 더 가까워지게 하면서도 끝끝내 거기에 닿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방해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나 방송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영수님처럼 독특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좀 재밌긴 하겠지만 영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좀 영수님에 대한 생각을 밝혀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희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때 요 장면을 보면 이제 여자 2호가 먼저 이제 대화를 신청했기 때문에 같이 나간 거 아니냐. 굳이 영수가 의도적으로 갈아탄 건 아니지 않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 2호는 이제 운을 뗀 거죠. 왜 행동과 말에 불일치가 발생하냐. 계속 왜 앉아만 있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영수가 살짝 눈치를 봅니다. 왼쪽 오른쪽 다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2호를 고르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또 영수가 코트를 이제 덮어 씌워주죠. 자, 이런 장면만 놓고 봤을 때 2호가 먼저 운을 뗐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죠? 여자 3호가 보인 앞에서 이렇게 코트까지 씌워주고 또 3호는 눈에 밟힌다고 하게 된다면 감정선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영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자 3호가 1순위였고 여자 2호가 2순위였다면 굳이 여자 3호가 보인 앞에서 코트를 덮어 씌우진 않았겠죠. 자, 다음으로 약간 이제 필터링 하지 않아야지만 나오는 호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걸로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무례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수님의 그런 어떤 툭툭 던지는 그 말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님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같은 엔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영수님께 조절하는 순간 영수가 아니게 되므로 조절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딜레마인 거죠. 조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영수님의 에너지를 죽이지 않으면서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최대한 유쾌함을 극대화하고 불쾌함을 좀 낮추는 그 선이 어느 정도의 그 선을 맞출 수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8기 영수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매력이라고 믿었던 말투나 내가 솔직함이라고 믿었던 태도, 내가 유쾌함이라고 믿었던 장난이 어느 순간 상대에게는 피로감이나 불쾌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태도를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죽이지 않으면서 상대가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구부릴 수 있는지 그것이 8기 영수가 처한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딜레마는 사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했든 말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 나를 조금 조율할 것인가 그 선을 찾는 것이 이번 영수님의 장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